지난 4월 한 경찰관의 연결식이 치러졌습니다. 시신을 찾지 못한 채 눈물로 배웅하는 유가족과 동료들. 고 정옥송 경감은 바다에 뛰어든 자살 시도자를 구하려다 강화도 앞바다에서 실종됐습니다. 자살하려는 사람이 이제 외풀에 있다, 이런 신고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접수를 받고 이제 외풀이 쪽으로 이제 나갔죠. 이제. 지난 3월 1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옥송 경감은 자살하려는 남자를 설득하기 위해 함께 걸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200~300m쯤 지났을까 갑자기 남자가 바다를 향해 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순찰차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입니다. 정옥송 경감은 그를 붙잡으려고 쫓아갔는데요. 한 남자가 바다에 뛰어들자 뒤쫓아가던 정옥송 경감이 주저없이 몸을 던집니다. 그런데 남자를 잡으려고 손을 뻗는 순간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그때도 물이 이 정도 아마 들어왔을 겁니다. 그때도 이 정도 들어왔는데 막 뛰어가면서 저 이제 물속에 바로 빠지자마자 넘어졌죠. 그때 바람이 상당히 거의 막 태풍 수준이었으니까 그 바람이 있으니까 파도도 상당히 높았단 말이죠. 얘가. 그래가지고 달리는 힘과 파도에 부딪힌 힘과 해서 쓰러졌어요. 강화도에서 10년 넘게 근무한 정옥송 경감은 3월의 밤바다가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1초도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한번 넘어졌을 때 포기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정옥송 경감 같은 경우는 일말의 주저도 없이 바로 일어나서 바로 또 찾으려고 하다가 바로 또 그냥 휩쓸렸죠. 정옥송 경감이 실종된 직후부터 경찰은 대대적인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끝내 그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바뀌고 인천 강화경찰서에서는 흉상 제막식이 거행됐습니다. 정옥송 경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빠가 아침에 학교에 내려다 주실 때가 정말 좋았어요. 우리들이 교복 입은 모습을 보지도 못하시고 외롭게 혼자 가셨어요. 우리 곁을 떠나서 걱정이 돼요. 그가 떠난 지 여러 달이 흘렀지만 아직도 마르지 않는 눈물. 그리움은 나날이 더 깊어만 갑니다. 너무 보고 싶어요. 사랑한다고. 사랑 불렀고 애들한테 훌륭하라고. 멋있는 아빠. 우리 시대의 진정한 경찰관으로 책임과 사명을 다하고자 했던 고 정옥송 경감. 동료들은 그의 마지막 순간을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지금 일이 발생한 것도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그건 어떤 그런 반사적인 그런 책임감 때문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누구나 그걸 갖다가 먼저 나의 위안을 생각한다면 그런 행동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지하철역에서도 정옥송 경감과 같은 모습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지하철이 빠른 속도로 들어오고 있는데도 선로에 떨어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 과감히 뛰어내리는 사람들. 위험한 순간, 그들은 왜 자신의 안전을 먼저 생각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는 영웅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2명의 아이 중 1명의 아이를 제물로 바쳐야 합니다. 한 아이를 선택하지 않으면 2 아이를 모두 제물로 데려간다고 합니다. 2 아이 모두 제물로 데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 한 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것이 적절한가요? 이처럼 도덕적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여러 상황들을 제시하고 영웅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선택을 비교해봤습니다. 그 결과 영웅들은 일반인보다 합리적 선택을 한 비율이 낮았습니다. 결정을 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영웅들이 훨씬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을 도와야 하는 이타적인 행동의 가치가 강하게 형성돼 있기 때문에
그런 그 타인이 위험에 처한 어떤 상황에서 그런 행동